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텔탈탈 27회 2부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이제부터 언제부턴가 이제 그 정해진 룰이 이제 쭉 이제 허물어지고 있어요. 아니, 북송 2번 당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네. 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내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할 것 같다가 다시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네, 뭐 제가 겪을 때는 진짜 피눈물 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담담한데요. 일단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생겨서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됐는데 사는 동안에도 이제 뭐 애엄마가 되기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제 그 땅에서는 못 살겠다는 것도 있고 제가 뭐 애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더더구나 없어지고.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제가 애 낳고 23이었어요. 그러면 아직 어린 나이. 창창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것저것 욕망은 큰데 할 수 있는 건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내 손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용돈 타서 이제 뭐 해나간다는 게 이제 진짜로 너무 했는데 그때 남들이 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뭐 용돈 받아 쓰더라도 니는 그래도 잘 사는 집에 가갖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때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친구가 이제 탈북한다는 계기가 와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같이 처음에 탈북했던 그 친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아니에요. 그냥 아는 다른 친구. 뭐 지인의 친구였는데 일단은 뭐 탈북할 때 보통은 다 브로커 비용이 있어야 탈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후불로 하기로 했대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이제 다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와가지고 뭐 갚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탈북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떠날 그 당시에 한국을 네, 결심을. 아주 한국을 결심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때는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제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 나리 씨. 네. 막내 동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면은 저희 이제 시집 쪽에 시누이가 먼저 이제 탈북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시엄마랑 조카를 데리고 살았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후에 제가 이제 애 낳고 한 얼마 정도 이제 돌 지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지 딸 있는 대로 다시 탈북했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은희님은 집에 계시고 네. 시어머니랑 조카가 네. 먼저 이제 탈북을. 그러고 나서 뭐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혼자서 애기 데리고 있다 보니까 동생 데려다 같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돈 주고 가는 데구나 하는 걸 그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에 이제 한국 네, 탈북을 2011년이었어요. 2011년도 예. 한국 탈북을 하신 거네요. 미리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될 경로를 제가 자전거로 이제 2번, 3번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길을 다 눈에 익히고 앞선에서 이제 탈북시켜주는 사람이 있지만서도 제가 이제 탈북하려고 가는 데까지 저희 집에서 바로 강을 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미리 2번, 3번 밟아서 이제 경로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몇 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냥 일반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탈북했던 거랑은 또 다른 그렇죠. 거니까 제가 더 철저히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나 아버지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저 막내 동생한테는 얘기를 했죠. 한국 가면 보통 이렇게 돈들 잘 벌어서 친척집들 이게 부모 형제한테 잘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아무래도 가서 조금만 벌어서 도와주면은
집에 이제 뭐 빚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일도 아닐 텐데 일단은 내가 가야 된다. 우리 집에 누가 볼 사람이 있냐. 동생을 설득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나리 그러면 씨한테. 네 그러면 그냥 언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갖고 이제 탈북이 됐는데 앞선에 이제 시켜준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탈북할 때 준비를 다 철저하게 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할까 아니면 엄마한테 두고 할까 이것도 고민 많이 왜냐면 또 했어요. 아기가 그때 당시 나이가 네, 돌 지난 애라서 네, 이제. 그래서 참 고민거리였죠 그때. 그렇죠. 그런 거 그냥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일단은 내 새끼니까 그러고서 없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뭐 보통 갈 때 이제 애기들은 뭐 약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저도 이제. 네. 네,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잠자는 약 디아제팜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때 그 약을 열할 준비를 했고 또 만약의 경우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붙잡히면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 아편덩이를 이제 북한에서는 아편 이런 거 많이 쉽게 구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동이 하나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뭐 동맥끈 뭐 이런 데 끊으면은 금방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길래 이제 면도날 이런 거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막 비도 오고 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 쪽에 뭐 몇 시면 차가 이제 데리러 와서 이렇게 뭐 이동하게끔 다 되어 있었는데 약을 먹였는데도 얘가 안 자더라고요. 뭐를 딱 알고 있는 마냥 자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어서 이제 9시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아기가 계속 울어서요? 예 자지 않고 자꾸 보채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을 이제 지루하게 보내고 있다가 12시가 거의 되더라고요. 오늘 밤에 못 넘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두만강 건널 때가 6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 비가 좀 와가지고 강물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많이 불었어도 이제 뭐 키를 넘지는 않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그냥 넘어보자. 그래갖고 애를 약을 더 먹인 거죠. 아편을 더 먹였어요. 그래서 잠깐 잠든 것 같길래 이제 여기서 김장할 때 쓰는 이 김장 봉투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이제 머리만 내놓고 다 집어넣고서 제가 업었어요. 애를 넣고 네. 옆에 뭐 거들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사람 혼자서?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고. 네, 그래갖고 이제 강에 내려섰는데 그러니까 강에다 발을 탁 넣는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물이 키를 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있는 네, 상황이고. 물살도 세고 막 이제 비 와가지고 강물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형편 없었거든요. 근데 물에 그냥 단박에 첫 발 디디자마자 이제 밑으로 하락한 거예요. 키가 넘으니까. 근데 저는 등에다 애도 업은 데다가 애가 이제 비닐 주머니다 보니까 그 속으로 다 물이 들어가갖고 더 이제 엄청난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죽는가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 물 안에서 진짜 이게 숨도 뭐 쉴 수가 없는 상태에다가 뭐 아무튼 살겠다고 막 그냥 요동을 쳤죠. 아주. 그리고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제가 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내려섰는데 이제 키를 넘으니까 황당했죠. 자기도.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옆에 이게 옷을 이렇게 꽉 붙잡은 채로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놓치지 않고 그냥 악착스레 붙들고 있었대요. 그 사람 얘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끌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북한 쪽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중국을 건넜어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거든요. 뒤에서 어떤 뭔 일이 일어나도 곧장 앞으로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서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저는 뭐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뭐 개야 소리치고 하면서도 그 사람 옷깃을 그냥 깍 지운 채로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끄는 대로 딸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남자기는 하지만은 저가 매달린데 등에 또 애까지 있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는지 계속 떠밀려서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떠밀려 내려갔는지 아무튼 뭐 밑에 깔아 앉았다 밀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강기슬게 이제 어디 탁 밀려 내려가다가 탁 걸쳐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강기슬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은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그 고통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를 그때 이제 느꼈어요. 등에 있는 애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애를 저는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데 물에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애가 이제 어떨지. 근데 그때까지는 뭐 애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이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뭔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게 몇 분은 두만강이 실제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뭐 100m 안팎인 데도 있고 조금 더 있는 데도 있고 한데 몇 분은 안 걸렸어요. 물살이 세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또 밀려 내려와서 이제 그 강기슭에 도착했는데 그리고는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정신없이 우는데 등에서도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는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붙잡고서 울기도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는지 그때 서름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내 나라 땅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이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데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예. 참 진짜 무슨 우주에서 뭐 어디에 이제 폭탄 맞아가지고 공 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뭐 12시인지 뭐 몇 시에 이제 약속이 됐다는데 시간이 지나갔어요. 애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길에다가 뭐 이렇게 암호처럼 뭐 나뭇가쟁이를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해놓으면 거기서 차가 세우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쟁이 끌어다가 길에 갖다 가로 세워놓고 그러고서 숲에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그 차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내려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차가 한 대 섰어요. 그래서 우린 타고 그 사람은 다시 넘어갔는지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은희님이랑 애만 타고 네. 이제 그 가이드는 다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뭐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몸이니까 그러고서 도착했는데 애가 다음 날 되도록 깨지도 못하고 이제 약 효과가 그때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과다투여 했으니까. 그래서요. 네. 그러고는 이제 맥도 못 추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일어서서 서너 발짝 걷다가는 술 먹은 사람 마냥 빛을 대고 약에 취해서. 쓰러지고 일어선다고 일어서지만 또 빛을 대고 쓰러지고 이러더라고요. 갓 돌진한 애기니까. 네, 그때 진짜 많이 가슴 아팠고 뭐 보통 할 수 있으면은 약이라도 이제 링겔이라도 갖다 골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었고.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참 다행이다 싶은 거는 그런 속에서 아프지 않고 잘 참고 견뎌주더라고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거 무사히 겪고서 이제 다 보통 브로커들이 그렇게 하듯이 뭐 청도나 무슨 뭐 이제 중국 안쪽으로 계속 버스 타고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 3국 거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좀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쵸. 어떤 국경을 불법으로 그래서 넘는데 아기는 그때도 계속 이제 동네다 애기 없고 하는데 우리 저가 7명이었는지 8명이었는지 그랬어요. 근데 애기 엄마는 저뿐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같이 넘을 때 애기 엄마가 있는 걸 좋아를 안 해요. 옆에서들. 그렇죠. 위험하니까. 근데 참 그때 같이 오는 분들도 그랬어요. 네 애는 뭔 애인데 어디서 이제 그 조그만 게 그거를 다 아냐고 제가 그랬거든. 네 울기만 하면은 엄마 이렇게 붙잡혀 가니까 소리 내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애가 그거를 알아듣더라고요. 등에 업혀서 저희는 걷기도 했어요. 라오스 쪽인지 뭐 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산 걸어서 이제 가는 배를 데가 타기 전에 있거든요. 걸어야 예. 되는데. 꽤 걸었어요. 밤길을 걸었는데 나뭇가지 이제 등에 있다 보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잘못 치면 막 걸치고 하잖아요. 본인이 뒤에서 애기가 으쌰 으쌰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응원해주고. 예. 대견하네. 예, 참 애 한 번 안 먹이고 그동안 몇 개월이 걸리거든. 몇 개월은 아니 태국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몇 개월인데 그동안 한 번 아프지 않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민국 수용소 들어갔다가 정말 다행이에요. 예. 애를 얻고 배도 타야 되잖아요. 배도 탔어요. 그 메콩강으로. 근데 하나도 뭐 위험한 고비를 안 넘기고 무사히 이제 다행이네. 잘 태국까지 들어왔는데 태국에서 이제 한번 이제 가슴 아팠던 사연이 또 있었던 거는
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친척이나 뭐 이런 거 다 연락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착하면은 중간에 쓰는 여비를 돈을 보내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씩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친구가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돈까지는 이제 잘 보통 친척이나 뭐 부모 형제가 이제 데려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태국에 들어가면은 본인들 돈 가지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체계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이제 애 뭐 간식 같은 거 사 먹이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애기니까 남들 먹는 거 보면 다 먹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뭐 옆에서들 그 사정을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제 라면 봉지 같은 거 이제 라면 마른 라면 이런 거를 좀 먹으라고 줘가지고 그거를 부스러뜨려서 과자처럼 이제 간식을 했어요. 근데 애기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먹었는데 애기니까 위가 조그맣잖아요. 그럼 뭐 젖도 금방 뛴 거고 모유 달다가 이제 덜 지나서 금방 뛴 애니까 생각 없이 그냥 먹는다고 다 먹였는데 이제 라면이 안에 들어가서 불어가지고 위가 이따만큼 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나고 막 배가 이만해지고 막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감옥 안에서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치 그래도 그 태국 인민국 수용소 들어가면은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 가서 진찰했더니 이제 큰 병원 아니고 라면을 이제 너무 많이 많이 먹여가지고 먹었다. 불어서 이제 위가 불어난 데다 장염이 이제 같이 와서 그런다고. 그래서 뭐 치료받고는 이제 다시 괜찮아졌거든요. 차례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무사히 이제 그 입국했어요. 2011년도에 그 태국에 들어간 네. 시점이 어느 정도? 제가 두만강을 걷는 게 6월 13일 날이었거든요. 예, 한국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한 날이 8월 5일이었어요. 입국 날짜가. 한 2개월 정도 네. 걸려. 근데 비행기 탈 때도 신기했고, 아,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있구나. 근데 참 너무 이제 뭐 많이 못 보고 자랐으니까 비행기에 이제 그 끌고 다니면서 그 뭐 음식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도 못 먹었던 것 같고. 기내식 하나도 안 드셨어요, 예.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제 옆에서들 이제 먹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먹었다가 나보고 돈 내라고 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근데 몽땅 이제 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앉혔었어요. 네. 저희는 네.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있었는데 겁나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그때는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비행기를 그냥 복도로 쭉 걸어가다 탔는데 비행기 아니고. 맞아요. 예, 게이트로 예, 통로 예.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여지껏 뭐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내릴 때도 신기했고 아 이런 데구나. 그러고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버스에 이제 다 타고서 국정원으로. 예 국정원에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검사를 검진, 다 하는데 건강검진. 그때 이제 제가 엄청 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애기 데리고 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거냐. 그동안에 비행기 타고 이러면서 보통 이제 전날 점심부터 거의 밥을 못 먹어요. 들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오늘 저녁이면 비행기 탄다 이러다 보니까 못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설레서. 저녁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기내식도 안 내리잖아요. 드셨고, 응. 그렇게 해서 보통은 듣기 새끼를 다 긁는 사람들이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이제 뭐 호약이고 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데 딱 병원에 데려가서 저희들 검사한다고 피를 뽑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이제 게이지 그 뭐 한 20게이지 정도 될라나 그런 이제 주사기 바늘 만한 이런 데다가 성인은 6통을 빼고요. 애기들은 3통을 빼거든요. 네. 근데 많이 빼네. 예. 어지러워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 든 생각이 아 이거 피 장사를 혈액 장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빼나 아무래도 정신 나간 놈들인가 보다 미친 놈들인가 보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하는 뭐 거긴 그렇다고 한데.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무식한 생각에 배고프고 그냥 호약이 걸려가지고 빈혈이 오고 막 이런데 맞습니다. 피를 빼고 나니까 그냥 팽 도는 게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랬다고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검사 다 마치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제 한 1개월 반 정도 거의 있어요. 1개월 반 많게는 막 2개월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운이 따르면 한 2, 30일 안에 또 하나원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유독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애기 데리고서 이제
갓긴 데 있다 보니까 애가 한창 그때 이제 말도 터가지고 말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갖고 놀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야외 활동 이제 데리고 나가면 나갔다가 뭐 탁구공이나 뭐 이런 거 가만히 주머니 갖고 들어왔다가 들켜가지고 한 번씩 이제 체벌 받은 적도 있고. 그럼 어떤 체벌을 받아요? 세워놓고 그냥 진짜 혼쭐나게 욕해요. 니네들이 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민족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취급하듯이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하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나올 때 이제 그거를 뭐 소감 같은 거를 한 번씩 쓰라고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제가 그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겪은 걸 다 봤으니까 아마 한마디씩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애가 이제 어린 마음에 뭐 이렇게 장난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어머니까지 세워놓고 같이 그러니까 욕하는 그런 건 저거는. 좀 봐줬으면 싶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은 진짜 힘든 거 진짜 많이 있어요. 성인 같은 것들은 뭐 성인들은 옆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다 하는데 애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느끼는 거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고 하나원 들어오니까 이 진짜 내 집이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선생님들도 친절을 하고 하나하나 다 진짜 이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그런. 하나원 들어와가지고 뭐 애엄마라고 배려도 많이 받았어요. 아침 이제 뭐 이제 체조 같은 것도 있고 다 이제 교육 생활이 있는데 그런데 다 빼주더라고요. 뭐 많이 이제 편하게 했고 그때 이제 애도 정착을 잘 하더라고요. 저희 보통 9시부터 이제 오후 한 5시까지는 이제 일과가 있어요. 뭐 스케줄 따라 뭐 수업도 있고 뭐 활동 다 나가고 그러는데 애를 뭐 어린이집 비슷하게 이제 적응시킨다고 해갖고 애들은 그렇게 보내요 따로. 그러니까 하나원 안에 따로 어린이집이 있나요? 근데 적응 엄청 잘 하더라고요 애가. 그러고 나와서 이제 3개월 지나고서 이제 김포로다가 받아서 김포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적응을 잘 해서 그런지 나와서 바로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이집 엄청 잘 가요. 뭐 보통 가기 싫다고 뭐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당연히 자기는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갔고. 학교 생활이 잘 됐네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잘 들어졌나 보네. 이건 뭐 아니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올 때부터 사실 애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거 조용하게 왔다는 게 그런 거 없고 정말 오히려 이제 대견스럽네요, 그러고서 진짜. 겪어가지고 뭐 어린이집 지금은 이제 뭐 학교까지 다니는데 그때 어린이집 다닐 때도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집에 교육이 아직까지 저는 이제 북한 그 스파르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욱박질러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거든요. 이렇게 막 곱게 케어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키웠어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학부모 상담으로 한 번씩 가서 이제 부모 교육 받거나 뭐 이제 상담하고 하면은. 제가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보다는 이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애가 좀 그런 쪽에서 이제 어둡거나 혹시 한쪽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나 이럴까봐 했더니 선생님 의외로 그런 점에서 걱정 말라고 리더십이 강하대요.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런대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놀이를 해도 자기가 선생님 한다 하고 그런다고 똘똘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뭐 보통 제가 이제 그러니까 와서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정착한 지가. 이제 5년 차시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갖고 이제 부모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에 뭐 평일에는 보통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애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불평 없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애도 커왔고. 그래서 뭐 한 3년은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저희들 이제 앞으로 그게 나왔잖아요. 지원금. 정착금. 그게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갖고 뭐 취업 1년 차에 얼마 주고 뭐 이거를 제가 꼬박하게 다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용지원금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제도도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 이제 사장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애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사는 것도 기특한데 월급을 자기가 일부러 더 주지는 못해도 내 앞으로 나오는 거 그냥 받아서 너 받아라. 원래 대부분 많은 그치.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면 그 돈은 원래 사장님이나 관리자한테 가는 돈인데 네. 그 되게 돈을 좋으신 이제 분이 부모들한테. 많네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사업주분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는 걸 크게 사가지고 좀 뭐 아유. 세터민 뭐 좋은 감정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쪽에 많은 방조 받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지나서 열심히 하니까 제 주머니에 이제 2천만 원 넘게 통장에 돈이 쌓였어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으셔가지고 그쵸, 저는- 이제 가족을 또 네, 데려와야 되는 여태 살면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여름 휴가다고 해서 어디 이제 뭐 휴양지 같은데 놀려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돈을 내 가지고 뭐 이제 펜션 같은 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직 돈을 목표가 모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예. 데려오려고 그래서 했던 건가요?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뭐 먹고 쓰고 사는데 다 절약하고 놀러 안 가고 입고 쓰고 사는 거 다 절약해서 이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모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원 딱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생활비를 줘요. 그때부터도 이제 제가 부모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인한테 4만 원씩 주거든요. 1개월에 4만 원씩 용돈 쓰라고.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나온 애들은 2만 원을 주고 북한에서 바로 온 애들은 똑같이 4만 원 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용돈을. 그거를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제가 25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됐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거를 그때 당시 하나원에서 북한하고 연락해갖고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때 제가 하나원 퇴소를 12월 29일 날 했는데 엄마 생일이 12월 5일인가 됐었거든요. 엄마 생일 생각나가지고 이 돈 안 쓰고서 엄마한테 이제 부탁해갖고 25만 원 뭐 30% 그 브로커 비용 띄거나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해드시라고 보냈던 기억이 나요. 한원 안에서 네, 그런 그렇게 와. 처음으로다가 했었고 그렇게 받으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아유.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나서 이제 가긴 했네요. 다달이 다행히. 뭐 6개월 지나서 뭐 막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다음 100만 원이든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자주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탈북하기 이제 전달 뭐 봄까지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내야 되는데 불현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 올래? 했더니 단박에 이제 뭐 토도 안 달고 그래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몇 년 동안을 애도 잘 안 돌보고 그렇게 피같이 모은 돈이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게 이제 다 고스란히 브로커 해가지고 비용으로. 모셔오게 됐는데 그래도 무사히 중간에 아무 일 없이 탈북 성공을 하게 돼갖고 참 다행인 것 같고. 몇 년 만에 어머니랑 동생을 만났죠? 그게 2011년도였는데 2016년도에 만났으니까 만 5년? 만 5년이 돼가지고 이제 봤어요. 근데 탈북을 시키고서도 불안하죠. 불안하죠. 조마조마하고. 이제 중국 위험하니까. 네, 저는 돈 좀 더 드리고라도 저 고생한 것처럼 안 하게 한다고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중국에서 뭐 한 1일 정도 체류하고 바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태국 들어가면 보통 전화 통화 다 해서 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 2개월 가까이, 3개월 가까이 이제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희 딸한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할머니랑 이모랑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온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3개월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혹시라도 중간에 오다가 뭔 변수가 생겼을까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걱정됐을까봐.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서 울고 브로커한테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갖고 니네들 돈 다 받아먹고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는 뭐 현금 뭐 카드나 뭐 이런 할부도 안 되고 북한 이게 무조건 돈 현찰. 현금으로 딱 네. 돼야 되거든요. 납입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지네들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돈 다 받아먹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무사히 이제 대사관까지 이렇게 인계한다면은 자기네도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할 아니긴 방법도 하죠. 없고, 네.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추석 지나고였나? 10월쯤 됐는데 국정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하다가 받았거든요. 네. 막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고 막
진짜 어쩌지 않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한테 전화기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진짜 5번 이상 한 거를 같아요. 그러고서 다행히 이제 엄마 만나러 오라고 국정원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딸 데리고서 준비하고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꿈만 같죠. 어디 세상에 이런 날이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이러려고 해봤겠어요. 고생을 예. 하고. 근데 딱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저기 곱고 젊고 진짜 곱기만 했었거든요. 딱 봤는데 아주 할머니예요. 여기서 보통 뭐 60, 70 먹은 할머니들도 솔직히 그렇지는 않겠어요. 진짜 할머니 돼갖고 딱 봤는데 야 세월이 그동안 많이 흘렀나 아니면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 내가 좀 더 일찍 모셔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었고 참 그랬던 것 마음이 같아요. 교차했겠네요. 근데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그냥 뭐 큰 병 걸려서 아파서 못 모셔오는 사람들도 있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라도 그렇죠. 왔으니까 됐다 싶고. 또 동생은 북한에 있을 땐 10대였는데 네. 5년 지나서 만나니까 20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저희가 원래 딸 3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 둘째 바로 동생이. 밑에 이제 둘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북송되고 나서 이제 그 둘째가 다시 탈북하게 됐는데 저라도 이제 제가 원래는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 둘째가 나갔거든요. 아, 입을 덜으려고. 네, 제가 나가면서 나는 언니처럼 이렇게 2번이나 잡혀 나오면서 집에다가 해는 안 준다.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팔려가든 어떻게 가든 간자리에서 자리 잘 잡고서 농사를 짓던 뭐 가축을 하던 뭐 나한테 주어진 운명에 따라 나는 고스란히 감수하고 살 때다 이러고 갔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 나갔을 때 네, 둘째 2번째 이제 동생이랑 만나서. 탈북하면서 이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2번이나 했으니까 그래도 가는 선도 이제 조금 알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그랬는데 동생이 그냥 못 참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엄마도 만나고 막내 동생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생각이 더 나요. 저희 집에서는 그게 기둥이었거든요. 유난히 의지가 강했고 생활력도 제일 강했어요. 남자가 없는 집안에 이제 딸 3형제 중에 둘째인데 자기가 이제 남자 역할을 다 하고 살았었거든요. 뭐 나무도 그렇고 집에 이제 남자 할 일선 필요하고 한 거는 그 둘째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생각이 더 나요. 아직까지 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네. 하셨었는데 중국 어딘가에 살아 있을 텐데 뭐 지금은 그냥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막내 동생이랑 다 정착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여기서 잘 둘째. 살면서 둘째 찾는 게 중국에서 이 유튜브 우회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소식 이렇게 네. 뭐 영상 편지라던가 한번 동생의 뭐 말씀하시겠어요? 특징이라던가 뭐 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따로 특징이라기보다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뭐 북한에서 살면서 꿈이란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유난히 이제 체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임박에 청진의 한경북도 이제 도서재지거든요. 청진시에 무슨 체육단이 있었는데 거기 권투 선수로 이제 광산대학 체육단이었던 것 같아요. 청진 거기에 권투 선수로 이제 학교에서 뽑혀가가지고 원래 뭐 집에서 조금 뒷받침만 해줬으면은 잘 하고 살았을 텐데 거기도 이제 뒤에서 경제적으로 받침이 돼야 잘 하는 거니까 몇 개월 못 있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력이 좀 있고 탈북하기 혹시 전에 이름? 네 이름은 박향이이고요. 그리고 올해 나이가 저보다 3살 아래니까 29살 예, 그 정도 된 것 같고 89년생. 예, 89년생 뱀띠이고요.
체격은 뭐 은희보다 예, 체격은 좀 저보다 크나요,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저 단련대 갔을 때도 면회한다고 장사 저기 뭐 야채 같은 것들 농장이나 이런 데서 받아다가 장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탈북하기 전에 잠깐 이제 해령 곡상공장이라고 거기 잠깐 취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상이 그 둘째 동생에 대한 그 기억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무슨 생각들을 좀 더 있으면 생각이 나면 바로 특징이라던가. 얘기를 해주시면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난히 그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저희 집 뭐 못 산다 이렇게 깔보고 그럴까 봐서 이제 본인이 동생이나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커버를 했고 그랬던 것 같고 딱히 특징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생활력이 강하다고 네, 유난히 생활력이 강한 네. 건 있었어요. 하셨으니까 중국 어딘가에 꼭 살아 계실 거라고 네.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뭐 주변에 아시는 분 아니면 혹시 본인이 보시게 된다면 꼭 베나TV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데려오셔서 그래도 한시름 넣으셔서 이제 생활을 좀 하면서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이제 돈을 버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일상이 좀 바뀌셨나요? 네, 좀 바뀌었죠. 작년에 제가 작년 7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고 뭐 맨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또 젊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자꾸 그런 충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무직으로 좀 전환을 해보고자 그리고 또 학교 때도 공부는 취미가 있었고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뒤에서 그게 안 돼갖고 공부를 못했다 뿐이고 지금도 뭐 조금 여력만 되면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회계 쪽으로 좀 해보고자 해서 예 컴퓨터 학원을 나와갖고 아직 뭐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딴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지금 해가고 있고 사무직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제 회계사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직업을 목표로 도전을 하고 있나요? 그냥 큰 거는 좀 부담될 것 같아서 그냥 일반 뭐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격리 쪽으로 좀 해볼까 하고서 자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자격증 2개 따셨다고. 예, 그거는 뭐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기초 지식이 없긴 없었구나 하는 게 진짜 깨달은 게 학원을 딱 갔는데요. ITQ 반을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컴퓨터의 기초니까 그거부터 해라. 그래서 갔는데 자판기에 뭐 컨트롤 키가 뭔지 엔터 키가 시프트 뭔지 키가 뭔지. 시프트 온통 키가 영어죠. 온통 아, 영어. 그것조차도 외래어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막했어요. 뭐 하나하나 그것도 모르는데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힘들죠. 강사 선생님이 참 답답했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일을 하면서 재직자 과정으로 일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배우곤 했어요. 야간 수업을 네. 주셨.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모르는데 그 저녁 시간에 가서 힘들어갖고 할 수 있는 게 졸려가지고 집중을 그래서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중도 이제 그만둔 거죠, 중도에. 그러고서 제가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다시 이제 그 학원을 갔어요. 그래도 똑같은 생판 학원. 모르는 데 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면 아는데. 있던 데가 낫지 않을까. 내가 적응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다시 이제 맡으신 거예요. 네. 같은 반을.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도 자판기는 외우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네, 도전을 혼자서 한 거네요. 무료 인강 이런 거 조금 듣고 그랬어요. 뭐 알아보니까 뭐 좋은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경기 뭐 사이버 인터넷 뭐 이런 데 드셔도 있고 무료로 강의 예.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예,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뭐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 배워주기 수월해졌다고. 노력의 결과죠 네. 뭐.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한국
보면은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교육이 들어간대요.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한글이나 뭐 엑셀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뭐 기초의 기초도 모르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시험 보는 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타이머 맞춰놓고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그 똑같은 이제 그 시험 그 과정을 하루에도 한 4-5번씩 계속 타이머 맞춰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장에 가서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이제 그 단박에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드디어. 그거는 했고 이제 몇 개월 과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신 거죠? 그게 1개월 조금 더 될 거예요. ITQ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회계하고 세무하고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떨어졌고. 뭐 네. 어떻게 한 번에 네. 그쵸. 붙겠습니까? 네. 하다 보면 되는 날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수월해진 게 이제 혼자서 생활하시다가 예, 또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생활하는 방식을 알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어머니랑 동생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좀 그쵸. 마음이 예.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고 그럴 것 같아요.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모든 걸 이제 나 혼자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와야 된다. 이런 강박감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5일 근무만 하고 주말에는 애 데리고 있고 하니까 생활이 많이 편해진 거죠. 그럼 아니- 아이랑도 좀 더 지낼 수 있고. 네. 아이는 이제 그럼 몇 살이에요? 네, 올해 9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고요. 아이고. 진짜 정 너무 잘하고 해서 참 대단하고 학교에서 하러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 굳이 애 잘 성장하는데 조금 영향이 갈 것 같아서 뭐 탈북한 애라고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는 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커버를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모르고 자라다가 이제 할머니랑 이모랑 나오면서 자꾸 북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쵸. 아니 아, 탈북할 두 때 살 돌 지났을 때. 때였으니까 모르- 기억이 아, 없죠. 기억이 알고 기억이 없죠. 없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 동생이 오기 그때는 전까지는 몰랐죠. 그냥 뭐 아. 똑같은 줄 알고 있다가 이제 할머니랑 계속 사투리를 이상한 거 하고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 거. 문화가 안 맞으니까 진짜 좀 이상해요. 예.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르니까. 할머니 이상해 하면 내가 뭐 이상하면은 간첩이가 하하 하면서 저희 엄마가 계속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어느 날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뭐 집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거 발표했대인데 애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북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북한 얘기 뭐 보통 초등학교 애들 거의 모르고 모르죠. 사는데 네. 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북한에서 왔냐고 막 이런 얘기 했다고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뭐 굳이 재진 일이 아니라서 뭐 말하는 거 말리지는 않지만 굳이 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게 돼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후에 혹시 애들 사이에 북한에서 왔다고 뭐 차별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뭐 적응이 되니까 아니 그 뭐 따님이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그쵸. 얘기를 한 그런 것 거잖아요. 같아요. 발표로. 아마도. 우리 집에는 이렇게 특별한 네.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한 것 건데 같더라고요. 이제 뭐 제 그게- 딴에는. 네. 네. 제가 볼 때도 어린 나이에 북한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 선생님들은 좀 고민이 크게 뭐 그늘이 없이 잘 자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더군다나 할머니랑 또 이제 네, 이모가 생겨가지고 참 네 그 당당한 건 있어. 애가 뭐 주눅 안 들고 아,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야를 이게 진짜 석탄을 머리에 이문에 띠 야는 곱기지 않았어요. 딱 또 이게 잔둥에다가 딱 얹고 석탄을 머리에 이고. 또 우리 저기 또 저기 어떻게 어머님께서 그러면, 네, 네. 또 이제 은희님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네.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앞으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희망이라던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뭐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슬럼프도 왔던 것 같아요. 자꾸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는 과정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다 핑계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없었더라면 나도 못도 하고 해서 니네들처럼 됐을 텐데 나는 이제 그게 안 돼서 못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까 이런 거 자꾸 그거를 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슬럼프라는 게 오더라고요. 자꾸 이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가 이제 열심히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그걸 해서 뭐 하나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거는 그냥 너무 높은 걸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좀 만족하고 조금 이제 아프지 않게 몸 봐가면서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1, 2년 살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동안에 빚지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내 몸 성하게 해서 뭐 솔직히 저희 같은 새터민들은 뭐 부모한테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몸 하나가 자기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냥 봐가면서 그냥 안착된 이제 회사 생활 안착되게 잘 해서 안정스러운 자리를 좀 그래갖고 애가 그냥 크는데 뭐 나쁜 길로 안 가게 사춘기 잘 겪게 키워가지고 내가 못했던 공부는 뭐 애를 시키고 그냥 그렇게 뭐 한 아이 엄마로 뭐 엄마의 행복하게. 딸로 그렇게 네. 살고 싶은 게 이제 네, 꿈이신 거죠. 이제 어머니랑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떻게 네. 노력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랑 저 동생 나리 씨한테 한국에서 어떻게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 바라는 같은 점, 건 하고 따로 싶은 없나요? 말. 네, 따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엄마랑은 뭐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잘 새가정 끓여가지고 예전에 못했던 거 한편 생각해보면 많이 불쌍하잖아요. 북한의 엄마들은 진짜 불쌍하거든요. 여기 한국 분들 겪어보지 못한 거 다 겪고서 그렇게 한평생 사셨고 이제라도 이제 좋은 세상에서 여기 와보니까 여자들 살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동생은 제가 이제 뭐 사랑 없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네. 행복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또 건강 좀 건강 잘 챙기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네. 얘기를 참 이렇게 저는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살던 동네이고 이러니까 얘기들이 좀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또 어머님도 와 계시고 나리 씨도 있으니까 이 얘기가 그 17회 때 이제 나리 씨 나왔던 거랑 또 어머님이 2회 때 나왔던 거랑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다 연결이 쭉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각자 입장에서의. 이게 한 얘기들이. 가족 안에서 각자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네. 거기서 오는 또 뭔가 느낌이 있네요. 네, 나중에 뭐 나리 씨도 여유가 되고 이제 어머님도 여유가 되면 이렇게 세 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탈탈탈 나오셨는데 어떻게 출연 소감 어떠세요?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뭐 30 좀 넘게 살았지만 여기 보통 40, 50대 사신 엄마들 못지않게 많이 겪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진짜 많이 울고 내 인생 많이 한탄도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덤덤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속에 웅얼이 지어 있던 거를 탁 털어놓는 느낌,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걸 이렇게 와닿지 않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겪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제 그쵸, 워낙에 잊혀지더라고요. 네. 세월인지 많고 뭐 그렇게 몇십 년 흐르지 않아도 또 금방금방 잊혀지고 새 삶에 적응하고 하다 정말 보니까 강한 엄마로 정말 딱 느껴지네요. 엄마인데도 속을 털어놓지 않고 말 안한 소리를 여기 지금 출연을 통해서 딸이들이 저렇게 자기 소감을 다 털어놓고 말하니까 나도 여기 이 장소에서 지금 내 딸 그 소감을 듣거든요. 문배우님도 처음 듣는 이게 얘기라고. 지금 네, 본인만이 가지고 있던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근데 진짜 그런 오늘 이 것들을 장소에 따라와서 지금 딸이 그 말하는 거 소감을 듣지 엄마한테도 엄마 가슴 아파할까봐 말을 조금도 안 했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내 손녀지 뭐 내 가보고 내 한 번은 내 지금 나만 오면 내 집에서 자거든요.
경이야 할머니가 너를 이 잔등에 업고 석탄 마대를 임해서도 너는 업고 다녔다니고 너 할머니 저절 얼마 먹은 줄 알고 하나도 생각 안 난다니까요. 뭐 어린애가 지금 할머니의 그때 북한의 사랑을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이제 애가 쑥쑥 자라서 할머니의 그런 더 사랑을 행복해지기만 알아줬으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은희님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강고와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은희님처럼 이제 가족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친구, 이제 아까 고향 친구가 먼저 와서 뭐 이렇게 데려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못 만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베나TV에서 만나게끔 정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그 신청 바랍니다. 여기 밑에 제작진 이메일이 여기 나가고 보내주시면 있으니까요. 되고요. 여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베나TV 후원금 외에 탈북민들을 위해서 따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도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도 여러분 그 보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와닿았다, 재밌었다 하시면 그 공유하기를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더 많은 영상,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탈탈탈 27회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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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